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해외 농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하마 대 폴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하마는 대회 첫 경기였던 핀란드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NBA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디안드레 에이튼과 에릭 고든, 버디 힐드를 귀화시켜 전력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난 경기였다. 2m의 흑인 포워드 데이비드와 178cm의 단신 포인트 가드 도닉 브리즈워터의 공격 옵션에서 파생되는 윌리스 맥키 주니어의 양쪽 코너에서의 점프슛 이외에는 강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부족했던 바하마에게 3명의 NBA 리거의 합류는 팀 전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킨 상황이다. 이어서 폴란드는 NBA 샌안토니오에 제레미 소엔이 합류하면서 프론트코트 전력이 강화되었고 팀의 주장이 되는 마테이수 포니카와 베테랑 가드 슬로터가 건재한 전력이다. 대회전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빠졌지만 나머지 자원은 풀가동한 그리스와 4점차 접전을 펼치는 등 실전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가운데 이번 대회를 맞이한다.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NBA 리거 3인방을 합류시킨 바하마의 승리가 예상된다. 특히 디안드레 에이튼은 NBA 경기에서 제레미 소엔과의 맞대결에서 강점을 보여주기도 했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이다. 바하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라트비아 대 필리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트비아는 대회 첫 경기였던 직전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다.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결장했지만 월드컵에서 결장했던 NBA 리거 다비스 베르탕스와 자국 리그 3점슛 1위 리아르트 로마즈가 합류하게 되면서 3점 라인의 생산력이 크게 올라갔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9개의 마진을 기록한 경기였다. 또한 FIBA 농구 월드컵 단일 경기 최다 어시스트 기록 보유자인 포인트 가드 아르투르스 지카르스도 자신의 몫을 해냈으며 NBA를 경험한 로디온 크룩스는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필리핀은 귀화 선수이지만 국민영웅이자 농구왕으로 불리고 있는 저스틴 브라울리가 폴란드와 평가전에서 30득점을 기록하며 36세의 나이에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고 218cm의 장신 센터 카이소토와 드와이트 라모스 그리고 차기 시즌 KBL에서 모습을 드러낼 칼 타마여 등이 참가한다. 하지만 올 시즌 유타에서 평균 17득점을 기록한 조던 클락슨이 불참하는 가운데 지난 월드컵에서 골밑을 책임졌던 208cm의 빅맨 AJ 에드와 허슬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스카티 탐슨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전력이 약화된 상황이기도 하다. 라트비아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라트비아가 백코트 싸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타적인 팀 플레이를 활용해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홈코트에 이점이 있는 만큼 3점 슛에 능한 다비스 베르탕스와 리아르트 로마즈의 합류 효과도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트비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미니카 대 그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회 첫 경기였던 직전 이집트와의 매치에서 승리를 기록했다.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NBA 리거 칼 앤서니 타운스와 알 호포드가 불참했고 1쿼터 출발은 불안했지만 스페인 리그에서 영플레이어 상을 2차례나 수상한 20세의 장 몬테로가 후반 교체 투입되어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기도 했다. 빅맨 자원들뿐 아니라 선수 전원이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를 통해서 14개의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했으며 세컨 득점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어서 그리스는 지난 월드컵에서는 NBA 리거가 쿤보 한 명뿐이었지만 이번 올림픽 예선에서는 NBA에서 MVP 레벨이 되는 쿤보를 비롯해 도쿄 올림픽 예선에서 팀의 중심이 되었던 니칼라테스와 코스타스 슬루카스가 합류한다. 핵심 전력 3인방이 모두 팀에 합류했으며 팀을 위한 굳은 일을 해줄 수 있는 톨리오플로스와 파파야니스도 함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홈인 피레우스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NBA 리거 칼 앤서니 타운느와 알 호포드가 불참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밑을 야니스 아데쿤보가 폭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그러나 핸디캡의 범위가 상당히 과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그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페인 대 앙골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올림픽 진출을 노린다.
세계 랭킹 2위. 하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9위에 그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유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스페인이다. 스페인의 강점은 조직력이다. 반대로 약점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 역시 루디 페르난데스와 세르지오 유리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가장 잘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같은 조의 바하마가 버티고 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지만 난적이기도 하다. NBA를 경험한 가루바, 에르난 고메즈 형제 그리고 산티아고 알다마 등 빅맨 자원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한 경기 레바논 상대로 45점 차 승리. 스페인 입장의 오늘 경기 역시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면서 지금의 상승세를 3경기 더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앙골라는 아프리카 농구의 절대 강자 앙골라가 부활 중이다. 이번 대회 오늘 경기보다는 다음 레바논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브루노 페르난도, 질손 방고, 아부바카르 가쿠 거슨 곤살베스, 차일드 둔다오 등 풀전력을 꾸린 앙골라다. 애탈란타 호크스에서 뛰는 센터 브루노 페르난도의 골 및 장악력과 수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지금 앙골라의 멤버 구성은 2013년 이후 황금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앙골라 입장에서 한 경기 스페인전은 몸풀기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페인은 한 경기처럼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앙골라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수비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은 벤치 멤버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투아니아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투아니아는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요나스 발렌슈나스는 결장한다. 두 명이 함께 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스가 없다는 것은 팀의 큰 전력 마이너스다.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손발을 맞춘 선수들이 많기에 조직력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언제나 전력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로카스 조쿠바이티스가 성장해야 하는 리투아니아다. 멕시코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4쿼터 승부가 결정난 이유를 버리면서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좁혀졌다. 사보니스가 한 경기 25분 12점을 기록하며 비교적 수월했던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코트디부아르는 모 밤바가 합류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연습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떨어뜨린 상황이다. 연습 경기에서 포르투갈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유럽 농구 변방 포르투갈에게 패배는 충격적이기도 했다. 하물며 최종 예선에는 모 밤바는 결장한다. 지난 남자 농구 월드컵의 전력과 비슷한 전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투아니아가 조이리와 토너먼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조직력과 수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다른 편에 이탈리아와 푸에르토리코는 분명 강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한 경기와 비슷하게 4쿼터의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 또한 열어둬야 하는 매치업이다. 리투아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레인 대 푸에르토리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레인은 2패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결국 얼마나 세계와 격차를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웨인 시즘이 여전히 귀화 선수로 국제대회에서 큰 강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드 엘하지 그리고 무스타파와 무자밀 하무다 등이 세계 수준을 경험다는 것 정도가 바레인의 이번 대회 목표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 상대로는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대패를 기록했다.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느낀 매치업이었다. 시즘 역시 16분 4득점에 그치기도 했다. 이어서 푸에르토리코는 자국에서 응원 버프를 받고 올림픽 진출을 노린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탈리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번 대회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보강은 호세 알바라도의 합류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탈리아 상대로는 직전 대회 리벤지를 노린다. 높이에 뚜렷한 강점은 없지만 일선의 빠른 가드들을 바탕으로 엄청난 속공과 3점슛을 던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호세 알바라도의 일선 수비는 NBA에서도 탑 수준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늘 바레인에게 많은 스틸과 속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푸에르토리코 입장에서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기세를 올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에 대승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압도적인 전력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푸에르토리코 승리를 추천합니다.